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우리 후보 간에 보면 철학의 차이도 상당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서로 그렇게 접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1등 후보가 그것도 지금 여러 조사에서 우리 후보가 1등하는 조사도 있는데 2등과 3등의 언어인 단일화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개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선거에 있어가지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보유하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게 예전까지는 한 10%를 상회하는 조사들도 많았지만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보수 지지층은 안철수 후보에게서 우리가 다시 상당 부분 흡수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게 남아있는 것이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저희와 합쳐지기 어려운 그런 어떤 사실 이재명 후보와도 성향이 가까운 표들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의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고 지출 결정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단일화해서 진다든지 아니면 출마를 포기하는 쪽은 사실 100억대가 넘는 상당한 부채를 안고 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았던 이유 대선에서 그런 이유가 그런 금전적인 문제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보통 마지노선을 40일 전으로 봅니다. 선거 40일 전으로. 그런데 벌써 이제 30일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과거의 사례를 준용했을 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힘당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남은 건 단일화를 하더라도 저희와 합쳐지기 어려운 이재명 후보에 더 가까운 성향의 표들이라며 단일화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수 지지층은 안철수 후보에게서 상당 부분 우리가 흡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어 단일화에서 진다든지 출마를 포기하는 쪽은 사실 100억 원대가 넘는 부채를 안아야 돼 그런 판단이 쉽지 않다며 대선이 30일 가까워지고 있어서 과거의 사례를 준용했을 때 단일화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어쨌든 토론에 있어가지고 기세 싸움에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 검찰총장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는 다소 이제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이는 듯한 모양새는 나왔고 그리고 안보 토론이나 이런 거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후보가 굉장히 전문가들과 학습을 많이 해서 전문성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많은 분들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굉장히 뛰어난 토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단연코 1등이고요. 빼고는 심상정 후보도 상당히 돋보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이게 그냥 예를 들어 아까 토론 대회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토론 대회는 자기랑 관련 없는 얘기합니다. 사형제 같은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자기가 압박을 느끼지 않는 주제들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초반에 대장동으로 가면서 그냥 본인이 좀 상당 부담감을 느끼고 나중에는 답하지 않겠다는 얘기 비슷한 것도 하고 굉장히 좀 위축된 자세를 보였던 것 같아서 3등으로 평가하고요. 나머지 한 분은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안철수 후보의 토론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한 10년 가까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평상시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 평가도 부정적 평가도 하지 않고 그냥 안철수 후보 다우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TV 토론에 대해선 윤석열 후보가 많은 분들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굉장히 뛰어난 토론을 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초반에 대장동으로 가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굉장히 위축된 자세를 보였던 것 같다며 윤석열 후보가 단연코 1등이라며 정신나간 평가를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토론 평가에 대해 이 대표는 안철수 후보의 토론이라는 건 우리 국민들이 10년 가까이 많이 보지 않았냐며 그냥 안철수 후보다웠다고만 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의전 논란에 대해선 7급 공무원이 그런 일에 투입된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고 이재명 후보가 그런 관행 자체를 묵과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혹의 대상 중 하나인 경기도 자체감사가 아니라 수사로 바로 전환해야 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김건희는 이미 구속되어 수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윤석열을 지켜야만 자신이 사는 기구한 운명의 이준석. 과연 목줄을 잡고 있는 건 누굴까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대표를 팽시킬 것 같다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선 그것과는 다른 상황이 나올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곧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가 깨질 일은 별로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미 상황은 토사구팽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그 쓰임새가 다 되어가고
이미 유통기간이 지난 통조림 신세인 거죠. 유통기간이 끝난 통조림은 어디다 쓸까요? 이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알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리백. 알리백이 뭐죠? 아. 그러니까 이게 탄소 재생에너지 중립이라고 100%. 재생에너지 100%를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잠깐만요. 않다고 봅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만 전 세계 유수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알리백을 채택해서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지 않는 부품을 공급받지 않겠다. 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 후보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알리백이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이럴 때 재생에너지 이 포션을 늘리지 않으면 나중에 화석연료 계속 의존했다가 만약에 이렇게 유럽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발동되면 그때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합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EU 텍소노미가 현재 매우 중요한 의제인데요. EU 텍소노미에서 지금 원자력 관련된 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원전 전문가에 가깝게 원전 주장하시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아니 지금 유럽을 봐도 지금 독일이 원전을 흡수했다가 결국은 프랑스에서 수입하고 또 러시아에서 가스 들여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네.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냐고요. 아리백? 당구 얼마 치냐고 묻는 줄 알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열린 첫 대선 후보자 사자 TV 토론에서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를 향해 던진 질문에 한 누리꾼이 보인 반응입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아리백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네? 다시 한번 말씀해달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는데요. 부동시에 당구 500을 치는 당구인 윤 후보로서도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용어였기 때문입니다. 얼핏 들으면 알당구, 아리백, 알삼백, 짠당구를 의미하는 말로도 들리는데요. 그래서 다시 물어본 거죠. 이 후보가 아리백이라고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으나 윤 후보는 그게 뭐냐고 멋쩍게 웃었는데요. 그는 이 후보가 재생에너지 100%라고 설명하고 나서야 저는 재생에너지 100%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쌀쌀맞게 답했습니다. 또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유텍소노미가 매우 중요한 의제라면서 윤 후보는 원전 전문가에 가까운 원전을 주장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었는데요. 윤 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이유 뭐란 거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가르쳐달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전문 용어들인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들인 거죠. 그것도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미래의 중요한 사업으로 떠오르는 시점에 이걸 모르는 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토론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 무지한 후보, 준비 안 된 초짜 후보인 윤 후보의 참모습을 봤다며 윤 후보가 준비 안 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직격했는데요.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같이 논평하며 윤 후보가 아리백에 대해서 그게 뭐냐고 되묻는 등 우리가 직면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무지를 드러냈다고 꼬집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아리백은 핫 키워드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이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윤 후보의 무지를 비판하면서도 아리백도 모르다니, 아리백이 모조라며 아리백을 잘못 표기하는 총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친여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서도 아리백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걱정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이 글에서 아리백은 알파벳 R과 숫자 200을 표기해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또 일부 윤 후보 지지자는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보도자료는 아리백이 리백으로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누리꾼은 유시민 작가의 과거 한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글을 어렵게 쓰냐면 사기치려는 사람이라는 말을 한 장면을 내세우며 이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서로가 지지하는 후보를 옹호하는 댓글들이 난무했습니다. 아리백, 재생에너지 100%, EU 텍소노미,
녹색 분류 체계. 다시 말하지만 일반인들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내용도 용어도 아닙니다. 단지 국가를 이끌어가겠다는 지도자가 이런 미래 비전에 대한 이해와 용어도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저도 이참에 하나 배웠습니다. 무식한 게 자랑은 아니지 않습니까?